언제나 전북이 참 좋다. 네,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며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 재해가 발생했죠. 네,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요. 목숨을 잃은 이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군산에서 열린 섬의 날 축제에도 튀르키예 분들이 참석을 했었고요. 전주와 자매 결연을 맺은 도시도 튀르키예에 있었기에 네.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급한 이 해외 긴급 구호대가 현장에 도착해서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제적인 구호 활동뿐 아니라 튀르키예와 인연이 있는 이들의 호소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중 한 분이 바로 김연경 선수입니다. 네, 김연경 선수는 튀르키예에서 10여 년 동안 선수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배구 여자 김연경 선수는 SNS에 도움을 호소하는 글을 3차례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큰 재앙 앞에서 지구촌의 모든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북이 참 좋다 첫 번째 소식 한번 만나볼까요? 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라는 말이 있고 네.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거지만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건강은 신체적 건강 그리고 정신적 건강 이 두 가지를 모두 챙겨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기분 전환 플레이리스트에서는 심신의 건강을 찾아 떠나봤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병약한 두고서 가지는 마. 나 홀로 있으면 외로운데 건강한 얼굴을 바라다 보며 정다운 얘기를 나눌래. 2023년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시든 건강해야죠. 2023년 특별 제안.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몸과 마음 만들기. 도서관에서는 마음을 챙기고 운동으로 활력을 채우는 심신단련. 지금부터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 충전하러 렛츠고! 전주 한옥마을 근처에는 예술문화의 소통공간 동문예술거리가 있습니다. 아, 여기 어딘가 있다고 했는데 나의 심신을 달래줄 곳이. 이 익숙한 향기, 마치 고향에 온 듯한 이 익숙한 배경. 냄새만 맡아도 마음의 양식이 채워지는 기분이에요. 유명 인사들이 기증한 책 2,000여 권을 비롯해 도서관에는 4,600여 권의 책이 소장돼 있는데요. 일반 시민들도 책을 기증할 수 있어 자기만의 인생책을 공유할 수 있는 도서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로맨스 작가 기욤미수 작가님이잖아. 이 작가님 책만 읽으면 정말 죽었던 연애 스포가 꿈틀꿈틀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라니까. 연애하고 싶다. 도서관에서는 조금 조용해주셔야 돼요. 차차차차. 제가 너무 좋아하는 소설책이다 보니 그만. 선생님, 근데 이곳은 다른 도서관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가 과거에 다 헌책방 거리였다고 해요. 한 20개에서 30개 정도의 헌책방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두 개 정도 남아있는데 그것들을 좀 기념하기 위해서 헌책도서관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복합문화공간으로 또 만들어가고 있어요. 책 한 권도 귀했던 시절 중고책을 사고 파는 것이 당연했기에 전주 헌책방 거리는 문화와 만남의 중심지였습니다. 선생님, 여기 있는 책들은 어떤 책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책들은 과거에 금서였던 책들인데 예전에 시대적 배경 때문에 이렇게 금지된 서적들을 모아놓은 그런 코너예요. 금서였던 책들은 출판 당시의 시대사항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아니 몽실 언니가 금서? 삐삐도 어른 말을 듣지 않아 금서였다니 정말 격세지감이네요. 도서관에는 재미난 곳들이 많습니다. 달력에 맞춰 큐레이터가 추천하는 책을 보는 코너도 있죠. 심장 박동수가 줄어들고
근육 긴장이 떨어진다고 연구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의 68% 이상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책을 읽음으로 해서 다른 세계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요.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해야 하게 돼서 공감 능력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전도연 배우님이 추천하신 책 안 읽어볼 수 없겠죠? 안녕하세요. 전도연이에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뭘 읽고 계세요? 전 지금 신경숙 작가님의 엄마를 부탁해 읽고 있습니다. 그 책 저도 읽었었어요. 등장인물로 엄마가 나오잖아요. 엄청 좋은 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헌책도서관을 다른 곳보다 더 찾으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다른 도서관보다 큐레이션이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책을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점이 좋습니다. 이쪽으로 갈게요. 지하에는 방문객 모두가 좋아하는 비밀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순정 만화, 무협 만화, 액션 만화 제가 초등학생 때 봤었던 만화책이 다 있는데요? 이곳은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만화책들이 가득해 그때 그 시절의 감수성으로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랍니다. 선생님 소통이 진짜 잘 썼죠. 선생님 근데 이렇게 만화책이라도 읽으니까 진짜 이 복잡했던 제 마음이 확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이 마음은 안정이 됐는데 어딘가 모르게 이 끓어오르는 피, 에너지를 어딘가에 분출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심신단련, 이제는 몸신, 몸의 건강을 찾아갑니다. 전주 빙상 경기장에서 그 비결을 찾는다고요? 감독님 그거 아세요? 제가 왕년에 퀸이었잖아요. 아이스 퀸. 제가 오늘 왜 퀸인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가는 스케이트 날로 중심을 잡고 서서 빙판을 돌며 구슬땀을 흘리는 아이들. 우와, 이거 한겨울에 제대로 운동을 하고 있네요. 세령 씨, 혹시 아이들 실력에 당황하신 건가요? 감독님 저 때는 안 그랬는데요. 이 속력이 좀 빠르네요. 제가 못하는 건 아닌데 조금만 더 지켜보고 탈게요. 근데 어디 여기 배우는 데 없나? 초보자를 위한 곳이 꼭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궁금해할 것 같은데 어디 없나? 누구나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는 법. 제대로 한번 배워봐야 할 텐데. 그런데 경기장을 뛰어다니는 이 친구들은 누구인가요? 야 선생님 애들이 참 건강하고 잘 뛰네요. 오늘 스케이트 타러 오신 거 맞죠? 네. 그럼 같이 뛰셔야죠, 그러면. 선생님 저 나이도 있는데 관절 아파요 관절. 아니요. 안전한 스케이팅을 하시려면 오늘 뛰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 지금 네. 허벅지가 안 움직이는데. 네네. 아니 바로 아이스링크에서 하면 되지 이렇게 지상에서 굳이 하는 이유가 있나요? 스케이트는 운동신경이 없어도 잘 탈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인데요. 빅면에서는 그 지면과 다르게 활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미끄럽잖아요. 얼음판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아이들이 그 이상적인 자세를 구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상훈련을 통해서 이상적인 자세를 만들고 동작을 빙판 위에서처럼 하나하나 만들어보며 몸을 제대로 풀어봅니다. 운동하기 전에 몸풀기는 모든 운동의 기본이겠죠. 그렇죠. 하나 뺐다가 그런데 이거 와 만만치가 않네요. 하나, 둘, 셋. 자, 내려가서 스케이트 신도로 가자. 내려가자. 선생님 네. 이제 드디어 아이스링크장으로 가는 건가요? 아, 네, 이제 스케이트를 이제 본격적으로 타는 시간입니다. 이제. 네, 내려가서.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체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충분하실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진짜 제2의 김아랑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잘하시고 체력도 좋으신 것 같아요. 제2의 기마랑이라니 힘내겠습니다. 드디어 빙판 위에서
운동 시작. 다들 타는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스케이트를 타는 학생들은 전공 선수가 아니라 취미로 배우기 시작한 친구들인데요. 꾸준히 쌓아온 노력의 결과로 겨울에도 이렇게 활력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합니다. 베이징 올림픽 보고 쇼트트랙에 좀 관심을 가지게 돼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다이어트도 막 많이 되고 제가 원래 저질이었는데 체력도 많이 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되게 많이 아프고 그랬었는데 근데 운동 많이 하니까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잘 타는 아이들이 참 부러운데 그럼 어디 한번 배워볼까요? 하나 밀어보세요. 둘. 다시 하나 밀어보세요. 네. 둘 밀고 둘. 하나 밀고 둘. 빙판 위에 중심 잡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되겠어요. 신체 운동을 하면서 뇌 건강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뇌 훈련이 증가하니까 뇌로 가는 특히 전두엽으로 가는 에너지와 산소 양이 증가하면서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지면서 삶에 대한 에너지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불안감이나 우울감들이 줄어든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열심히 운동하시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호, 제2의 김연아를 꿈꾸는 친구들이 여기 있네요. 생활 가까운 곳에 링크장이 있어 겨울에 운동하긴 너무 좋습니다. 진짜 잘한다. 피겨스케이팅은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안정되는 기분이 들어요. 일단 다리 근력이 좀 약하신 분들 또 이제 어린이들 상상력과 이제 자율성 등등 이제 다리 근육이 금방 발달되기 쉽고 이제 성인 여성분들도 요즘 많이 찾는 게 다이어트 되게 효과적이어서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깃드는 건강한 정신. 2023년을 위해 2마리 토끼를 잡아라. 책으로 마음의 양식을 쌓고 운동으로 되찾는 생생한 활력.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시죠. 누구를 위해? 바로 나를 위해. 예, 책을 읽으면 스트레스가 68%나 줄어들고 안정감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네. 아, 이게 절반 이상이 줄어드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아니, 마음의 안정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책을 읽으면 이렇게 공감 능력도 또 높아지게 된다고 하잖아요. 뭔가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전주동문 헌책도서관 보면 정말 구석구석 재미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 소개된 것 외에도 뭐 시대별 베스트셀러 만나고 레코드 듣고 DVD 볼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이 자신이 읽고 누군가가 읽었으면 하는 책들을 기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예, 헌책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만화책 넘쳤던 지하 공간 맞아요. 가보고 싶어요. 두근거려요, 동심이 진짜. 네, 그러니까요. 가면은 이제 만화에서 나오는 명대사 뽑기도 있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뽑아봐야겠어요. 네, 또 정신을 채웠으니까 이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전주 빙산 경기장에도 갔는데요. 스케이트로 몸 건강을 챙기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런 신체 운동은 네. 불안감과 우울감을 줄인다고 전문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은 서로 연결돼 있으니까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책으로는 마음 건강 챙기고 신체 운동으로 활력 넘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책과 운동이 네. 건강을 챙겨준다고 했는데 혹시 예술도 그럴까요? 오. 네, 궁금하시죠? 네. 오늘 소울푸드의 주인공은 네, 다른 마음까지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힐링시켜주는 그런 예술가입니다. 이분이 화가인데요. 아. 작업하는데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작업을 못 하신다고 해요. 왜 그러니까 그러실까요? 날씨 상황에 따라서 작업을 하거나 못하는 화가 어떤 분일지 궁금하시죠? 그러게요. 자, 지금 바로 퇴근길 소울푸드에서 만나보시죠. 설레임이
설레임이죠. 설레임. 뭔가를 그렸을 때 어떻게 변할까? 그 변화된 모습의 그 설레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안전지대를 그려주는 벽화 예술작가 유혜림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과 교대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벽화 그리기 사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마무리 작업을 제가 조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햇살이 쨍할 때 오늘 날씨가 깜짝이 나네. 미술관에 수업을 하게 됐는데 처음 거기에 이제 아이들하고 벽화를 그리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리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벽화를 그리는 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이제 창작이나 명화를 패러디한 거 그 학교의 환경에 따라서 그림이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어울리는 그림을 주로 그리는 편이에요. 이거는? 내가 흰색 이거 먼저 가져가. 네, 그거 가져가세요. 한꺼번에 같이 해요. 한꺼번에 같이 해야지. 벽화를 그릴 때 항상 포토존을 그려요. 벽화를 보게 되면 심리적으로 사진을 찍고 싶다 하는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당구장 표시? 그런 강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예림 작가는 다른 작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완벽하게 그림을 마무리하려고 무척 노력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도 작업을 하고 나서 끝났을 때 그 느낌이 그래서 예림 작가가 저렇게 열심히 했구나. 그 작품을 보고 나면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런 걸 빨리빨리 센스 있게 해야지. 우리는 왜 이렇게 그런 게 잘 맞지? 호흡이? 여기 작업할 때 생각난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여름에 하셨어요? 여름 아닌데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여기가 햇볕이 너무 쬐가지고 뜨거워가지고 작업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사다리 타고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이제 무릎이나 이런 관절 이런 것도 힘들고 이 벽화에 미치지 않으면 정말 힘든 작업이죠. 설레임이죠. 설레임. 뭔가를 그렸을 때 어떻게 변할까? 그 변화된 모습의 그 설레임. 우리 뭐 먹을까? 우린 진짜 먹는 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빨리 가자. 우리 보양식 먹자. 너무 재밌지? 잘 먹자 오늘. 배고프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주문할게요. 친정의 그런 그리운 그런 맛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머리를 자르고 우리 김치 머리만 자르자. 많이 졸일수록 맛있어요. 그 국물이 진할수록 맛있는데 국물을 먼저 한 입 먹고 고기하고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밥 위에 올려서 이렇게 한 입 싹 먹었을 때 그때
정말 맛있습니다. 저희가 거의 여기 올 때는 벽화를 그린 다음에 많이 지쳐서 오거든요, 퇴근길에. 그랬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와요. 아무 생각 없이 오는데 음식으로 이제 배를 충당하다 보면 에너지가 다시 충전이 되어서 내일을 다시 이야기하게 되죠. 능교는 아쉬워 좀. 그냥 아이들이 그릴 공간이 너무 적어가지고 요즘 학교가 벽이 없어. 그치? 그래도 그 정도면 무난하게 예쁘게 잘 한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여기저기 진짜 많은 학교에 벽화를 그려뒀는데 소장할 수 없잖아요. 소장할 수 없어서 그게 많이 아쉬운데 사진으로 남겨서 전시회도 한번 열어보고 싶고 벽화 체험장도 만들어보고 싶고 그러한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루어지기를 제가 살아가면서 소망하는 저의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능교철 하나 마무리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마무리하고 밥 먹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더라. 제가 오늘 작품에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 마무리를 하고 나서 저희가 마지막 단계가 코팅제를 바르는 거예요. 소울푸드는 그러한 느낌인 거죠. 마지막 코팅제를 바른 느낌. 너무 개운하다. 네, 벽화를 그리며 특히 더 신경 쓴다는 포토존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맞아요. 그 벽화 그림 속에 있는 나무 아래 앉아 있으면 뭔가 항상 아이들이 뛰노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마음 충분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벽화가 누구 한 사람만을 위한 그림이 아니라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그림의 주인으로 만드는 것이 벽화 작가가 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은 저렇게 잘 그리시는데 처음엔 무척 떨렸대요. 얼마나 떨리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하얀 벽에 뭘 그리지? 망쳐버리면 어떡하지? 걱정하셨는데 근데 힘든 작업을 마치고 나면 뿌듯함으로 성취감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이게 딱 봐도 작업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작업을 마치고 먹는 이 식사는 얼마나 맛있을까요?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일한 이의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갑니다. 네, 자신의 벽화 그림을 사진으로 찍고 전시회도 하고 체험장도 만들고 싶다는 그 바람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음 소식으로는 이번 주말 군산 어떠신가요? 이번 주말 여기 어때 시간인 거예요? 지금 전북 시그니처 촬영. 전북 시그니처 시간 맞는데요. 근데 이번 주말 군산 어때라고 해도 될 정도로 또 군심의 도심 속 자연으로 현지인들이 산책하고 휴식하며 생활하는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주말이면 군산 여행 오는 이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숙박시설도 다 꽉 찼다고 했고 아마 그곳의 아름다움을 여행객들이 참 보고 싶어 하는 것 같네요. 예, 저희는 그러면 물결 치는 모습이 아름다운 군산 음파 호수공원으로 떠납니다. 음파 호수공원은 과거에는 이름이 미제지였어요. 쌀미에 뚝재, 쌀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쌓아놓은 뚝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전국의 쌀이 52%가 저희 군산을 통해서 사실은 반출이 되었잖아요. 그 당시에 수리조합을 설립하는 데 어떤 근거의 기초가 되었던 그 미제지였는데요. 가슴 아픈 역사를 품고 있는 저수지라고도 할 수 있죠.
낮에 걷는 이 길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사진 작가들이 꼭 저녁이면 이 야경을 찍으러 오는 야경 명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도심 속에서 늘 상처를 받잖아요. 사람한테도 상처를 받고 또 일어나는 사건에 의해서도 상처를 받고 그렇게 상처받았던 것들을 음파 호수를 걸으면서 치유를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봤어? 전혀 새로운 그램. 내 그램은 스타일도 감성도 보기 좋게 빛난다. 내 그램은 고사양 작업도 끊김없이 보기 좋게 해낸다. 처음 보는 스타일, 처음 보는 퍼포먼스, 처음 보는 그램. 인텔 리버 플랫폼을 탑재한 LG 그램. 가나에는 오래도록 만끽하고 싶은 부드러움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디저트적인 순간을 만나다. 가나. 이거 무조건 이기는 판이다. 한눈 파는 순간 새로 세팅해라. 모든 판이 뒤집힌다. 해보자. 조진훈, 이성민, 김무열. 살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핸들 돌리라. 대회비 3월 극장 대개봉. 네, 여러분은 지금 전북이 참 좋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지도 자주 보시나요? 지도요? 저는 자주 보죠. 제가 또 인간 내비게이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번 길을 보면 다 알기 때문에 별로 보지 않습니다. 아니, 영래 씨는 못하는 게 뭐예요? 아니, 그렇게 자신만만해도 지도상에 없는 곳을 찾으려면 꼭 필요합니다. 바로 맛집 지도인데요. 요즘 맛집 지도 정말 귀하죠. 네. 이거 고속도로 휴게소 맛집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빵집, 돈가스 이런 다양한 맛집들이 있는데 이것만 찾아서 다니시는 식도락 여행가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사람들 입맛을 즐겁게 해주는 맛집들 요즘에 참 많은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나만 알고 있는 맛집, 골목에 숨어 있어도 나만 알고 있는 이 숨어있는 맛집이 맛집. 있다면 뭔가 이렇게 통장에 몰래 잔고 챙겨둔 그런 두둑한 느낌? 든든하죠. 그러니까요. 그런 거 느낌이 하면-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좀 알려주세요. 근데 이게 비밀이거든요. 제발. 네, 오늘 제가 제발. 특별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 대구로 가서 만나볼까요? 세상은 넓고 맛집은 많지만 한 끼도 허투루 먹을 수 없다. 욕심쟁이 미식가들이 맛집 옥석을 가릴 때 필요한 건 바로 내 눈. 구석짜리 있으니까 약간 저만 아는 맛집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진짜 소문 고수들만 오는 집이죠. 자칫하면은 못 찾을 수도 있긴 한데 겨우 찾아서 돌았습니다. 참 간사한 것이 사람 마음. 품절이라면 더 먹고 싶고 찾기 힘들다면 더 먹고 싶다. 아차 하면 매진, 아차 하면 놓치는 곳에 꼭꼭 숨어있는 보물 맛집을 찾아라. 고생한 만큼 맛있을 지도. 먼저 찾아온 곳은 북구 칠성동. 분명 여기 어디쯤이라고 했는데 어디로 숨었는지 꼭꼭 숨어버린 입구. 가만 보니 쓱 지나쳤던 모퉁이 한켠에 있다 입구가. 38년간 계속 한 자리만 고수해온 이곳. 입구 너머 좁은 통로를 지나 마주한 오래된 가게는 이미 문전성시. 그들이 푹 빠져
숨겨진 숨은 보물 맛집 메뉴는 식욕과 텐션을 마구 끌어올려주는 족발이다. 찾기가 쉽진 않은 자리에 있는데 그래도 동네 소문이 많이 나 있다 보니까 그래도 뭐 잘 찾아오고 있습니다. 입구가 되게 좁아가고 찾기는 되게 힘들었는데 먹어보니까 잡내도 안 나고 되게 육질도 부드럽고 맛있는 것 같아요. 강산이 3번 변하도록 단골들을 사로잡은 마성의 맛. 근데 하필 손님들 찾아오기 어려운 이곳에서 식당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 어머니께서 1985년도에 이제 족발집을 시작하셨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 괜찮게 찾기 쉬운 곳이었는데 주변이 이제 발전하면서 조금 발전이 되다 보니까 조금 외지게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고객님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많이 드시러 오십니다. 어머니를 몇십 년 넘게 반복 중인 사장님의 하루. 먼저 핏물을 뺀 국내산 생족을 1차로 삶아 조물조물 맛있어져라 마사지까지 해주는데 저희는 이제 국내산 생족발만 사용하고 있고요. 냉동은 사용하지 않고 하루에 120kg 정도, 평일에는 한 72마리 정도 삶고 있고요. 주말에는 한 180kg 정도 삶고 있습니다. 단골들의 입맛을 꽉 잡은 이 집의 근본 한방족발. 비법 육수에 한 번 삶아낸 족발을 넣어 다시 푹 삶아주는 중. 그런데 이 영롱한 빛깔을 내는 게 간장이 아니라고? 저희 족발은요, 순수 한약재만 사용하고요. 간장이나 설탕이나 미온이나 이런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 한약재만 사용해서 족발을 삶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은 소금으로 간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을 담은 시그니처 한방족발과 매콤하게 입맛 당기는 불족발, 아들의 고민과 연구가 담긴 맛족발까지 부드럽게 이어서 탱글탱글하게 사람 마음을 아주 그냥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요물이다 요물. 냄새가 안 나고요. 그리고 고기 씹을 때 그 질감이 좀 더 쫄깃하면서 좀 이게 맛이 좀 달라요. 다른 거. 촉촉한 맛이 있습니다. 이 집이 다른 집에서 느끼지 못하는 촉촉한 그런 맛이 있어서 사람들이 먹어보면 다음에도 또 찾는 뭐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족발이 식었을 때 같이 뭉치는 게 있는데 이 집 족발은 그렇게 뭉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질감이 확실히 틀려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어준 맛은 오랜 단골에게, 단골의 자녀들에게 추억과 믿음이란 이름으로 소중하게 전해지고 있다. 다음 맛집이 숨어있다는 곳은 오랜 전통의 교동 전자상가 거리. 라떼는 이 절로 나오는 추억의 전자기기들. 레트로 감성 넘치는 이곳에 난데없는 식당이라니 일단 찾아가 보는데 여기 집이 있다는 곳 어딘지 아세요? 저쪽으로 쭉 가면은 간판이 다른 집 하나가 있어요. 간판이 다르다고요? 아, 네. 전자상가 간판이어가지고 아마 찾기 조금 힘드실 거예요. 가게 간판보다 먼저 찾은 수상한 대기줄. 고개를 돌려보니 뜻밖의 반전. 이 생뚱맞은 전자상가까지 일부러 찾아오게 만드는 비장의 메뉴는 무엇일까? 됐습니다. 저희 막창 준비해드릴게요. 먼 길 달려와 기다린 보람에 보답하는 눈부신 자태. 육즙도 푹 터지고 침샘도 폭발한다. 한 끗 다른 막창의 진가를 맛보고 싶다면 어서들 오시라. 밖에서 봤을 때는 막창집이라고 생각이 잘 안 들었는데 들어오고 나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 색다르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좀 요즘 좋아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트렌디하고 인테리어도 독특하고 좀 젊은 사람들의 취향을 약간 저격하지 않았나. 맛있는 거 느껴주면 현기증 나는 성미급한 K 손님을 위한 초벌 서비스. 서빙 시간을 줄이고 막창에 뜨거운 불맛을 입히는 이 집만의 1등 공신은 바로 뱅글뱅글 돌아가는 특제 구이 기계. 아, 나 좀 빨리 주세요. 아, 진짜 현기증 난다니까요. 자동 직화기 구이라고 저희가 사람들이 직접 이제 손을 쓰지 않고 자동으로 이제 고기를 구워줄 수 있는 불맛을 내면서 그런 기계입니다. 일단 손님들이 먼저 드시기 편하게 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도 직접 손목 쓰면서 이렇게 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직원들 어느 정도 업무 환경도 보호가 되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네, 좋은 점이 많습니다. 공들인 음식은 맛있게 먹는 게 인지상정. 숯불에 구운 겉바 속촉 막창과 이곳의 별미인 구운 쪽파를 매콤한 막장에 푹 쥐고 한 입에 쏙. 달려온 수고와 기다림이 아깝지 않다. 천년의 피로도 사라지는 궁극의 맛. 초벌에서 바로 나와서 저희가 구워서 먹는 시간은 별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다시 한 번 더 왔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의외의 공간에서 먹는 아는데 무서운 바로 그 맛. 특별한 막창집 사장님의 꿈은 골목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처음에는 장사가 너무 안 됐다가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도 이제 저희 음식에 대해서 자신감이 많이 생겨서 이제는 저희가 서울로도 가게를 한번 내보고 그런 식으로 좀 넓혀가는 게 저희의 꿈입니다. 찾아가기 힘들어 묘한 승부욕을 자극해도 더 큰 만족으로 돌려주는 보물 같은 숨은 맛집들. 변함없는 맛으로 그리고 새로운 도전으로 맛있는 행복을 안겨주길 응원한다. 이 가게를 준비하시려는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들이 뭐 몇 가지 있잖아요. 뭐 네. 새는 어떤지, 뭐 입지가 좋은지. 근데 역시 그냥 가게는 맛이 최고의 승부수네요. 맞아요. 맛이죠. 이 오래가는 가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막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상권이 변해서 찾기 어려워져도 맛있는 집이면 그럼요. 어떻게든 찾아가시더라고요. 어떻게든. 맞아요. 사실 오지 말라고 해도 찾는 게 바로 맞아요. 맛집이잖아요. 정말 산속에 들어가 있어도. 그러니까요. 이 맛있는 것을 먹는 것에서 오는 행복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맛집을 찾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 오래된 족발집의 맛과 저희 네. 같은 뭐 MZ 세대를 겨냥한 맛, 그 무엇이 됐든 역시 훔쳐야 하는 건 사람의 마음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맛집으로 마음을 채워봤으니까 이제 신체를 좀 움직여볼까 하는데 얼음축구 들어보셨나요? 얼음축구요? 네. 아니, 얼음 위에서 축구하는 게 가능해요? 아, 세상에 불가능한 게 없더라고요. 오. 자, 지금 그 현장을 이목집중 오늘의 발견에서 만나보시죠.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가득한 이곳. 20회 넘게 이어오고 있는 강원도 지삼의 전국 얼음축구대회 현장을 소개합니다. 매서운 한파에 꽁꽁 얼어붙은 인제군 남면 빙어호. 얼음 낚시로도 유명한 이곳에 웬 경기장이 설치됐습니다. 맨 땅도 아닌 얼음판 위에서 전국 얼음축구대회가 열린다는데요. 대체 얼음축구가 뭐죠? 일반 축구는 인도잔디나 천안잔디 또한 이제 맨 땅에서 하고 있지만 그 얼음 축구는 기존의 물이 추워서 얼어 있는 상태에서 구장을 만들어서 하는 축구이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가운데서 하고 있는 축구 경기입니다. 닷새간의 대회 일정 중 오늘은 인제군 관내대항전이 열리는 날. 덕분에 6개 읍면 주민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얼음축구대회 관내대항전은 청년, 장년, 여성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부는 40대 이하, 그다음에 장년부는 50대 이상, 그다음에 여성부는 뭐 20대 이상 이렇게 해서 읍면 대표로 각 읍면에서 한 팀씩 총 6개 팀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간이 다가오자 선수들이 출전 준비를 하는데요. 지금 축구 경기 나가는 거 맞죠? 각종 보호 장비에 헤드기어까지? 누가 보면 격투기인 줄 알겠네요. 빙판이라 일반 축구하고 틀려서 넘어지게 되면 뇌진탕의 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선수 보호 차원에서 헤드기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23회 강원도지사회 전국 얼음축구대회 관내대항전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꺾이지 않는 열정으로 뛰어라! 젊음의 패기가 넘치는 청년부 예선부터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격렬한 기린면과 북면의 대격돌. 기린면 선수들 거침없는 슈팅을 쏟아붓는데요. 과연 이번엔 들어갈까요? 네, 시원하게 골인입니다. 1대0으로 기린면이 앞서는 가운데 프리킥 찬스를 얻은 북면. 와, 얼음 위에서도 속임수를 쓰시네. 작전은 대성공. 이번엔 북면이 한 점을 가져갑니다. 잘했어.
1대1 무승부로 전반전을 마친 양팀. 잠깐의 쉬는 시간에도 작전을 짜기 바쁩니다. 먼저 선취골 넣고 그다음에 뭐 분위기 좋았는데 거기서 뭐 퍽이 발 밟히면서 좀 혼선이 생기면서 골이 하나 들어가서 1대1 지금 승부가 났는데 한 골만 먼저 넣는 팀이 승리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승부욕을 불태우며 시작한 후반전 경기. 하지만 치열한 공방 끝에 무승부인 채로 경기가 끝납니다.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Ooh, you're a holiday. 결국 승부차기로 승패를 가려야 하는 상황. 기린면 첫 번째 키커 가볍게 차보는데요. 아, 이게 안 들어가네요. 기회는 이제 북면에게 넘어갑니다. 과연 이 승부의 결말은? 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북면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열심히 뛰었는데 비록 승부차에 가서 아쉽게 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팀원들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같이 열심히 뛰고 땀 흘려서 만족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다른 경기장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유난히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한 경기장. 아, 여성부 경기장이었군요. 일명 인제군 버전, 골 때리는 그녀들. 축구엔 문외한이지만 승부욕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뭐 제일 안전이 제일 우선이고요. 일단은 재미있게 하는 거, 그다음에 퍽을 위주로 사람이 안 다치게 손을 안 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성부 준결승 시작합니다. 지형지물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북면 선수. 코너에서 시도한 슛을 인재엽 골키퍼가 걷어내는데요. 앞불싸! 북면의 황금 찬스. 빈 골대로 슛이 들어갔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또다시 공격을 시도하는 북면. 인재엽 선수들 뭐예요? 빨리 수비해야지. 하지만 골대 앞 수비진을 절묘하게 뚫고 완벽하게 패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북면이 또다시 점수를 가져갑니다. 둥글둥글한 공과 달리 어디로 미끄러질지 알 수 없는 퍽. 어디 갔어? 마술이 따로 없네요. 이런 모습에 관객들은 흥미진진. 장애 응원전도 경기장 못지 않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일반 축구보다 더 얼음 축구가 흥미진진하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땅바닥보다 너무 진짜 치열하고 너무 얼음판에서 즐기는 놀이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멈추고 싶어도 진짜로 멈출 수 없는 명승부. 양팀의 실력이 그야말로 막상막합니다. 북면에서 골을 넣으면 금세 쫓아와서 인재엽도 골을 넣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3대1로 결국 북면의 승리. 연습도 안 하고 오늘 처음 와가지고 경기를 뛰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선수 중에 예전에 한 15년 전에 얼음 축구했던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몸에서 기억을 했나 봐요. 그래서 너무 잘 뛴 것 같아요. 치열했던 만큼 모두가 행복한 시상식. 우승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걸로 한 지역 사는 이웃끼리 더 돈독해진 기분도 드는데요. 자기 행동하고 싶은 대로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스릴 있고 미끄러워 넘어지고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 보여드리는 거에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래서 좋습니다. 올겨울엔 인제에서 얼음축구 함께해요. 추울수록 열정이 불타는 강원도의 매력 만점 스포츠. 미끄러지고 일으켜주며 추억과 신뢰를 쌓아가는 사람들. 겨울은 축구 비시즌이라고요? 얼음 축구는요, 지금이 시즌입니다. 와,
이 잔디밭이나 네. 운동장에서 하는 축구는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네. 저렇게 얼음 위에서 하는 축구는 정말 진짜 처음 봐요.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이 대회가 벌써 23번째라고 하잖아요. 역사와 전통이 있네요. 네, 와. 역사가 굉장히 깊더라고요. 이렇게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건 아마도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지 않아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얼음 축구대회 남녀가 네. 모두 참여하기도 하고 젊은 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이렇게 참석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얼음 축구가 동네 화합을 다지는 장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날씨도 춥고 얼음이 많은 지역인 강원도에서 정말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축구구나 싶네요. 다음 이 얼음 축구 네. 월드컵 저도 참전해야겠어요. 제가 또 전주의 메시 아니겠습니까? 아, 메시. 아니, 영래 씨 다리 부러져서 오는 거 아니죠?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보호장구 철저히 한 거 보셨죠? 네. 동네 축구부터 먼저 잘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으로 이번 주말 어떤 걸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께 미술 전시회 한번 추천드립니다. 전북 서양미술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는 22일까지 전주 경원동에 위치한 미술관 솔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고창 출신 비운의 천재화가 진화의 구두라는 작품을 최초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 서양화가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면서 그들의 재능도 함께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인데요. 귀농귀촌 동네 작가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네, 이 동네 작가 또는 마을 작가는 자신이 사는 마을을 소개하고 행사나 마을 홍보에 필요한 것들을 SNS에 알리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귀농귀촌에서 살면서 자신의 동네 이야기를 알리고 이런 일들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따뜻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전북을 누리는 수요일의 선택! 전북이 참 좋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